하나의 적폐야당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대표실에 벽에다가 혹시 보셨어요 그거? 아직 좀 못 봐, 사진 못 봐. 잠깐만요. 좀 상상만 해도 너무. 자 리드 좀 합시다 좀. 당대표실 벽에다가 국민의당이 회초리를 걸어놨, 회초리 그림하고 뭐라 말한 문구를 써놨어요.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근데 이게 회초리로 때려달라는 건지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때린다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아이고 국민들 오세요. 안철수가 때려드립니다. 국민의당이 이 회초리도 이 대나무 회초리예요. 마디가 4개짜리인데 어우 맞으면 아플 것 같은데. 정말 풀릴 때까지 맞겠다는 각오를 했으면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넣었어야죠. 정말 이게- 때려드리고 싶네요, 진짜. 이 그림이 걸려 있는 거를 보니까 나는 그게 생각나요. 야, 이 새누리당이 쓰던 전술을 전법을 그대로 갖다가 100% 베껴서 쓰는구나 이 사람들. 확실히 뭔가 있다. 새누리당이 어떤 위기에 처하면 반드시 뒤에다 그림으로 정치를 했잖아요. 그런 것을 완전히 베끼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트렌드라는 게 있고 이유가 딱 하나 있죠. 언론들이 뭐 최고위원이나 이런 거 하면 중앙을 잡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메시지로 일종의 PPL 광고 같은 거예요. 야구장에도 보면은 타자와 투수가 같이 겨루는 그 화면 안에 뒤에 광고판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이제 회초리로 때려달라 이런 건데 이게 정말 가식적이라는 거야. 진짜 회초리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때리게. 예, 진짜 방문해서 좀 열심히 땀이 날 때까지 때려줄 수 자,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공식적인 일정이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걸 일정 알아내가지고 네. 회초리 들고 가서 때려도 폭행 이런 걸로 신고하기 없기. 약속해줘. 어디 싸가지 없이. 그 최재성 위원장 나와서 그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선거에 대피하거나 그래가지고 지도부가 왕창 물러나고 예. 거기에 비대위원회를 만들고 꼭 비대위원회에 강력한 힘을 가진 혁신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진짜로 혁신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반성하고 있어요라고 쇼잉을 한번 보여주잖아.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도 이겼고 뭔가 잘 나가고 있지만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정당 발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소위 혁신을 하는 그걸 하겠다는 건데 이게 혁신을 위한 어떤 동력이 사실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 좀 더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잘 나가고 있는데 안 먹히는 거야. 말이 씨가 야 적당히 하자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겠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제대로 된 반성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잘 봅시다. 안철수가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문준용 조작 사건 났었잖아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취재로 갔는데 도대체 뭘 혁신했는지 전혀 감도 없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안철수가 당대표 출마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당이 한번 출렁했잖아. 당신 너무 무렴치하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안철수가 무슨 국회에서 당시 김희수 소장 부결시키고 이럴 때 자기한테 무슨 국회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요소요소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마어마한 막말을 퍼부으면서 존재감만 가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비문 느낌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시절에 또는 그러니까 18대 대선 후보로서의 문재인 비문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잘못할 것 같은 생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는 측면으로 자기가 보이는 거를 국민을 대변해주면 자기의 존재감도 커지고 국민들 박수를 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가장 최악으로 나오고 있죠. 4.5% 정도 나와요. 당 지지율이.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더 이상 밑바닥으로 빠질 수 없는 안철수 쪽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와서 회초로 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처절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포나님 말씀처럼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죠. 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습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주십시오라고 할 말 정도는 예. 안철수가 대표 시작할 때쯤 뭐 한다거나 이런 그렇죠. 시기가 예. 있는 건데요. 예. 폐악질은 다 해놓고 음. 지지율이 밑바닥을 기니까 이제서야 회초리로 때려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학생이나 이제 살아오면서 회초리로 이제 종아리에 피가 날 때까지 맞아본 경험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때려달라는 말을 쉽게 하죠. 그렇죠. 맞아본 사람은 절대 저런 말 쉽게 못 맞다, 하거든요. 맞다. 그러면 안 맞으려고 노력하지. 예. 저런 말 못 하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뭐 사랑의 매라고 해서 이게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때려주십시오라는 이미지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냥 소통하겠다. 이 정도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도 이벤트인데 박인준 전 화이트 커뮤니케이션 대표라고 하는 사람 새누리당의 그 당시에 이름이 이제 기억도 안 난다 그만뒀지 그
빨간 색깔 막 도용했던 바로 에이스 침대. 네. 아, 이름 생각 안 나네요. 애청자 여러분, 댓글.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 이벤트를 하는 건데 지금 효철이가 끝이 아니고요. 떼수건, 효자선 이런 걸로. 효자선은 알겠죠? 무슨 의미? 효자선도 때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로 맞았는데. 네. 교자선이 두 가지 정도죠. 하나는 가려운 데 긁어주고 뒤집으면 맞는 거고. 아, 떼수건은 뭘까요? 근데 어떤 그 떼수건으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집어넣을까? 그래 물에 적셔가지고 때리면 아파요. 적폐의 때를 네. 밀어내겠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생각은 마인드는 적폐는 아닐 것 같고 용어는 그렇게 안 쓸 거야. 자기들이 적폐니까. 자기를 밀어내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 있잖아요. 신적폐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쓰잖아요.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그거를 할 것 같기도 자, 하고. 맞춰봐요. 자, 이걸로 맞추는 걸로 하면 이제 이 방송을 끝낼게요. 어떤 거요? 떼수건에는 어떤 카피를 쓸 것인가? 떼수건. 애청자 여러분, 같이 참여하십시오. 구정치를 떼수건으로 밀어내고 새정치를 앞당기자. 아, 좋은데? 묵은 때 벗겨내고, 뭐 이런 거. 아, 근데 새정치가 아직도 몇 킬러나? 시기도 시기지만, 예를 들면 좀 보수적 느낌이 나는 국민의당이 이제서야 이런 걸 걸면은 이게 묵직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찡그하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약간 너무 언바란스한 느낌 안 나요? 떼수건 걸고, 회초리 걸고, 소자선 걸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김동철 두 사람을 이렇게 국회에서 일하는 거를 직접 봤기 때문에 아, 너무 가식적이라는 그렇죠, 게 예. 느껴져서 싫어요. 아. 그런 모습들이. 떼수건 생각났습니다.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습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주십시오라고 할 말 정도는 예. 안철수가 대표 시작할 때쯤 뭐 한다거나 이런 그렇죠. 시기가 예. 있는 건데요. 예, 예. 폐악질은 다 해놓고 음. 지지율이 밑바닥을 기니까 이제서야 회초리로 때려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학생이나 이제 살아오면서 회초리로 이제 종아리에 피가 날 때까지 맞아본 경험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때려달라는 말을 쉽게 하죠. 그렇죠. 맞아본 사람은 절대 저런 말 쉽게 못 맞다, 하거든요. 맞다. 그러면 안 맞으려고 노력하지. 예. 저런 말 못 하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뭐 사랑의 매라고 해서 이게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때려주십시오라는 이미지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냥 소통하겠다. 이 정도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도 이벤트인데 박인준 전 화이트 커뮤니케이션 대표라고 하는 사람. 새누리당의 그 당시 이름이 이제 기억도 안 난다. 그만뒀지 그 빨간 색깔 막 도용했던 바로.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안철수가 무슨 국회에서 당시 김희수 소장 부결시키고 이럴 때 자기한테 무슨 국회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요소요소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마어마한 막말을 퍼부으면서 존재감만 가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비문 느낌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시절에 또는 그러니까 18대 대선 후보로서의 문재인 비문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잘못할 것 같은 생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는 측면으로 자기가 보이는 거를 국민을 대변해주면 자기의 존재감도 커지고 국민들 박수를 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최근에 가장 최악으로 나오고 있죠. 4.5% 정도 나와요. 당 지지율이.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더 이상 밑바닥으로 빠질 수 없는 안철수 쪽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너무- 와서 회초로 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처절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포나님 말씀처럼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죠. 이 대선 패배 가 100% 베껴서 쓰는구나 이 사람들. 확실히 뭔가 있다. 새누리당이 어떤 위기에 처하면 반드시 뒤에다 그림으로 정치를 했잖아요. 그런 것을 완전히 베끼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트렌드라는 게 있고 이유가 딱 하나 있죠. 언론들이 뭐 최고위원이나 이런 거 하면 중앙을 잡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메시지로 일종의 PPL 광고 같은 거예요. 야구장에도 보면은 타자와 투수가 같이 겨루는 그 화면 안에 뒤에 광고판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이제 회초리로 때려달라 이런 건데 이게 정말 가식적이라는 거야. 진짜 회초리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때리게. 예, 진짜 방문해서 좀 열심히 땀이 날 때까지 때려줄 수 자,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공식적인 일정이 있을 때 있잖아요. 예. 그걸 일정 알아내가지고 예. 회초리 들고 가서 때려도 폭행 이런 걸로 신고하기 없기. 약속해줘. 어디 싸가지 없이. 그 최재성 위원장 하나의 적폐야당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 대표실에 벽에다가 혹시 보셨어요, 그거? 아직 좀 못 봤는데 사진 못 봤는데 잠깐만요, 좀. 상상만 해도 너무 자, 리드 좀 합시다, 좀.
당대표실 벽에다가 국민의당이 네. 회초리를 걸어놨, 회초리 그림하고 뭐라 말한 문구를 써놨어요.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근데 이게 회초리로 때려달라는 건지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때린다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아이고, 국민들 오세요. 안철수가 때려드립니다. 국민의당이 이 회초리도 이 대나무 회초리예요. 마디가 4개짜리인데 어우 맞으면 아플 것 같은데 정말 풀릴 때까지 맞겠다는 각오를 했으면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넣었어야죠. 정말 이게- 때려드리고 싶네요, 진짜. 이 그림이 걸려 있는 거를 보니까 나는 그게 생각나요. 야, 이 새누리당이 쓰던 전술을 전법을 그대로 갖다가 딱 나와서 그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선거에 대피하거나 그래가지고 지도부가 왕창 물러나고 네. 거기에 비대위원회를 만들고 꼭 비대위원회에 강력한 힘을 가진 혁신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진짜로 혁신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반성하고 있어라고 쇼잉을 한번 보여주잖아.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도 이겼고 뭔가 잘 나가고 있지만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정당 발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소위 혁신을 하는 그걸 하겠다는 건데 이게 혁신을 위한 어떤 동력이 사실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 좀 더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잘 나가고 있는데 안 먹히는 거야. 말이 씨가 야 적당히 하자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겠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제대로 된 반성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잘 봅시다. 안철수가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문준용 조작 사건 났었잖아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제자로 갔는데 도대체 뭘 혁신했는지 전혀 감도 없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안철수가 당대표 출마하고 있다고 해서 일단 당이 한번 출렁했잖아. 당신 너무 무렴치하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